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자입니다. 8월 16일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의 재유행기에도 일상 회복을 중단 없이 지속하기 위해서 고령자, 고위험군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수칙과 방역 당국의 의료 대응 노력을 설명드리고 우리 사회의 관심과 모두의 동참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주간 발생 동향과 위험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주 주간 위험도는 전주와 동일하게 전국 수도권은 중간, 비수도권은 높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8월 2주차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는 지난주 대비 약 25% 증가한 약 85만 명으로 일평균 12만 1천 명대로 발생하였습니다. 7월 초 매주 더블링되던 증가세가 둔화하긴 하였지만 8월 중순 현재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주 1.14에서 1.18로 소폭 증가해서 7주 연속으로 1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활동량이 많은 20대와 30대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 가운데 확진자 중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의 비중도 지난주 20.2%에서 21.7%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3차 접종 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감염 취약시설 감염, 집단 발생 증가의 영향으로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와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방역 당국과 시설 관리자, 의료인뿐 아니라 고령자 본인의 경각심과 안전한 행동 실천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450명으로 전주 대비 39% 증가하였고 사망자는 330명이 발생해서 전주 대비 58% 증가였습니다. 국외 코로나 발생은 지난주에 비해서 근소하게 증가한 가운데 BA.5형 변이 우세화 이후에 독일, 영국, 뉴질랜드는 확진자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BA.5형 변이가 증가 중인 일본에서는 확진자 발생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 사례 모두 100%로 확인되었고 오미크론 세부 계통 검출률은 BA.5형이 8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확진자 중에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0.11%로 최근 5 내지 6% 수준으로 재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 시기에 60세 이상 사망자 추이 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초록색 막대가 60세 이상의 확진자 추이가 되겠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시기인 3월 전후에서 제일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쭉 감소세를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선 그래프는 치명률입니다. 델타 시기에는 한 4.5% 정도의 치명률을 보였지만 오미크론 시기를 지나면서 쭉 낮은 치명률을 보이면서 현재 0.15%로 한 3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높은 백신 접종 참여와 치료제의 적극적인 투약 그리고 의료인의 헌신적 치료 등 복합적인 노력이 치명률 하락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다행스러운 수치이고 무더위에도 한마음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60세 이상 확진자 및 사망자 그림입니다. 초록색은 전 그림에서 보셨던 것과 같은 60세 이상 확진자 그림이 되겠습니다. 빨간색 선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에서 사망자 추이가 되겠습니다. 델타 시기에 확진자 발생 수에 비해 많은 수의 사망이 있었고 오미크론 시기에 환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사망자 수도 많이 증가하였었습니다. 이후 사망자 수 감소하였고 최근에 60세 이상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거에 비교했을 때는 사망자 수가 다소 증가하고는 있지만 확진자 발생 사망자의 규모를 보면 같은 비슷한 확진자 규모에 비례했을 때 사망자는 한 반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재유행이 진행 중인데요. 예방할 수 있는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고위험군 스스로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60세 이상 예방 접종률을 보시겠습니다. 60세 이상 사망자와 사망자 안에서 예방 접종률을 비교한 것입니다. 60세 이상의 인구 접종률은 아시는 것처럼 90% 이상이 3차 또는 4차 접종을 완료하였고 4%만 미접종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망자의 경우에 예방 접종률을 보시면 41%가 미접종자입니다. 그래서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3차 또는 4차 접종을 완료하신 경우에 비교해서 20배 정도의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은 접종하지 않고 감염된 사람들보다 사망 포함해서 중증 진행 위험이 95%나 더 낮아서 20분의 1 정도가 되고요. 특히 60대에서는 중증 위험 감소 효과가 97%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백신 접종의 코로나19 사망 예방 효과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하게 여러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시는 병의원 주치의 선생님과 예방접종에 대해서 꼭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위험군,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의 일상방역 수칙 4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처럼 코로나 유행이 큰 상황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만남은 자제하시고, 둘째,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사람이 많거나 밀폐된 장소는 피해 주시고 보건용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여 주십시오. 셋째,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히 원스톱 진료기관을 방문하셔 의사 처방에 따라 먹는 치료제 복용 등 적절한 치료를 받아주십시오. 끝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 4가지 수칙이 고위험군의 감염 안전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고위험군과 함께 거주하시는 분은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대화나 식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도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확진자를 진료할 경우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처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률 제고를 위한 방역당국의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확진자의 먹는 치료제 평균 투여율은 8월 첫 주 그 전주와 비교해서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8월 1주차 기준 처방률은 18.7% 수준으로 의료진분들께 좀 더 적극적인 처방을 요청드립니다.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을 위해서는 빠른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감염 초기에 먹는 치료제를 투약하면 중증화율을 63%까지, 치명률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장에서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처방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팍슬로비드 처방 금기 환자 또는 삼킴 곤란으로 먹는 치료제 복용이 어려운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라게브리오를 현타액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합니다. 사용량 증가에 대비해서 라게브리오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병용 금지 약물 등 처방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서 의료진들께서 보다 쉽게 처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처방 경험이 많은 의료진이 직접 작성한 처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료 과목에 관계없이 외래 처방이 가능한 병원급 의료기관도 확대해서 평소 진료하던 의사가 직접 처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는 치료제 투약 후 보건의료 위기 대응 시스템에 투약 보고를 입력하던 절차를 지난 7월 29일부로 중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처방 환경을 개선하고 재고량 확보, 교육 및 정보 제공으로 의료진들이 적시에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고위험 환자에게 적극적인 처방을 통해서 중증화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투약을 점검하고 또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백신 안전성위원회 연구 결과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국내 사례 기반의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평가를 위해서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에서 독립적으로 근거 기반의 이상 반응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 개최된 백신 안전성위원회 제4차 포럼에서 빈발 월경 및 출혈, 이상자궁 출혈 발생 위험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으며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오후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질환을 보상 또는 지원 대상 질환으로 결정할 경우 바로 국민께 안내드리고 관련된 후속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재유행 극복과 고위험 보호를 위한 방역 의료 대응 그리고 안전한 예방접종에 의료계, 지자체와 더욱 협력해 가겠습니다.